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7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한 주일 사이에 미국 46개 주에서 바이러스 확진자가 50%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테네시주에서는 청소년 백신 접종을 금지했고, 플로리다주는 백신 의무화를 금지한 뒤 크루즈 회사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이에 도쿄올림픽이 슈퍼 확산이 될 것이라는 걱정을 하는 전문가는 점점 늘어납니다. 일리노이주가 미국 최초로 아시안 아메리칸이 미국에 기여하고 미국에서 차별받은 역사를 가르치는 법을 통과시킨 뒤 그 통과 배경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투표 제한법을 만드는 공화당과 부정선거라는 가짜 주장을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의회로 갑니다. 민주당 상원이 마련한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기후변화, 헬스케어 등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 가운데 약 180만 명은 실업수당이 충분한 생활비가 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일자리가 있어도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 가운데 으뜸은 차일드 케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한 이유로 재선을 포기한 제프 브레이크 전 공화당 연방 상원 의원이 미국이 중요하게 접근해야 할 터키의 대사로 지명됐습니다. 대정부 시위가 대단한 쿠바와 대통령이 암살당한 IT와의 외교 정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 민주 양측으로부터 압박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이 화가로 전업한 뒤 그림 전시와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도덕성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친구와 전화를 한다던가 점심을 먹으면서 아니 백신 접종 받았지 부부가 다 그런데 아니 바이러스에 걸렸다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으실 겁니다. 그만큼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굉장히 확산률이 강하기 때문에 다행인 것은 그래도 미국이 델타 바이러스가 크게 널리 퍼지기 전에 어느 정도는 적어도 70%는 이루지 못했지만 65% 이상 미국 사람들은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연령층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젊은 층입니다. 백신 접종을 받지 못했거나 받지 않은 젊은 층 사이에서의 확산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제 월요일,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이 되니까 2주일 단위가 아니라 일주일 전과 비교한 게 나왔습니다. 46개 주에서 캘리포니아주 당연히 포함되죠. 바이러스 확산이 일주일 전보다 50% 이상 높아졌습니다. 줄어든 주는 3주밖에 안 돼요. 메인, 사우스다코타, 아이오와 그리고 나머지 1개 주는 비슷한 그런 정도거든요. 34개 주는 정말로 이게 심각하다. 50%를 훨씬 넘긴 주이고요.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사람들,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죠?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여러 주가 있는데 주로 이제 남부주, 농업이 기반인 그런 주,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그런 주들인데 한 주를 예를 들어 드리자면 미주리주의 백신 접종률이 한 45%밖에 안 되거든요. 한 번 접종받은 사람.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 몇십 %나 떨어지죠. 최악의 말 그대로 지금 미주리주의 보건 관계자들은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7일 평균 케이스가 하루에 1,400명이거든요. 지난주보다 일주일 사이에 150%가 늘어난 주가 바로 미주리주인데 1,400명이 인구비당 비교를 해야지 되잖아요. 인구가 주 전체적으로 620만 명밖에 안 됩니다. LA 카운티 인구가 1,000만 명이죠. LA 카운티보다도 인구가 작은 주가 미주리주입니다. LA 카운티보다 인구 작은 주 많아요. 뭐 알래스카를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 시보다 200만 명 정도 인구가 더 많은 곳이 미주리주인데 그 미주리주에서 1,400명, 지금 한국이 인구 5,200만 명에 1,몇백 명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정도니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미국에서 12살에서 15살 사이는 25%만 백신 접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주에서 뭐 집을 방문을 한다던가 아니면 청소년들을 백신 접종을 그 나이대가 12살 이상이 되면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애를 쓰고 있죠. 테네시주 역시 농업 많고요. 컨트리 뮤직이 있고 컨트리 뮤직이 강한 주는 역시 공화당입니다. 공화당에서는 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아직도 뭐 전폭적이기 때문에 테네시주의 민주당이 이제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주의 보건 당국에서 어제 한 가지 선언을 했는데 공화당 등살에 더 이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중지했다. 팝업 그 백신 접종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그 많이 가는 곳에 뭐 예를 들면 요즘에 무슨 뭐 빈티지 샵에서 팝업으로 갑자기 여기 탁탁 세우는 것 있죠. 그리고는 싹 걷어가는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춘기 청소년들이 또 몰려다니고 하니까 또 건강하니까 본인들 아무렇지도 않고 또 나이 드신 분들께 백신 접종 받았어도 옮기고 하는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해왔는데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공화당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를 지적을 하냐면 청소년들이 팝업 백신 접종 센터에서 부모의 허락 없이 부모의 동의 없이 그것도 친구들에게 압박받아서 친구들이 다 하는데 나만 뭐 종교적인 이유로 우리 부모가 반대해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없으니까 하면서 빠지기 힘들어서 억지로 받게 한다는 것. 이게 공화당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테네시주에서 주의 면역 질병 그런 것을 관장하는 책임자가 해고됐습니다. 미셸 비스커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보건국에서 의료국장 뭐 면역에 관한 그런 그 책임을 맡고 계시는데 이분이 얘기하시기를 바이러스는 비정치적인데 지역이나 정치 성향 전혀 상관없이 침투하는데 정치인들이 바이러스를 초창기부터 정치화해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청소년들 뭐 이런 그 백신 접종 받는 건 많이 홍보하고 하는 그런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델타 확진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일부 정치인들의 그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정치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레드 스테이트, 미국 남부, 농업이 주인주, 트럼프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의료 전문가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의 말을 듣고 백신 접종 받고 있지 않죠. 대표적인 정치인이 플로리다의 주지사입니다. 론 디센티스 주지사가 플로리다주에서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은 벌금을 준다는 겁니다. 의무화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플로리다주에서 지금 통용되고 있는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8월부터 다시 손님들을 받고 운영을 하려고 했었던 노르웨이의 한 그 크루즈 회사가 로열 캐리비안 프리덤이라는 이름의 크루즈 회사가 플로리다주를 고소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이 크루즈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여러 번 겪기도 했죠. 우리가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는. 그렇기 때문에 백신 그 접종 받으셨습니까? 뭐 열 체크하고 테스트 체크하고 크루즈라는 곳이 며칠씩 같이 다니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만약에 지키지 않고 손님에게, 관광객에게 백신 접종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케이스 하나당, 한 케이스당 벌금이 $5,000입니다. 뭐 한 번에 $5,000 이러면 또 감소하고 그 벌금을 낸다고 하지만 한 케이스당 $5,000 벌금을 내게 하니까 이래서는 우리가 영업을 할 수 있는가 하면서 플로리다주를 고소를 했거든요. 그럼 주지사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테네시주에서 청소년들, 나이가 어린 그런 학생들 백신 접종 받게 하는데 그 부모 동의 없이 그 동료들의 압박에 의해서 하게 한다. 이렇게 테네시주의 정치인들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플로리다주의 공화당 그 주지사도 하는 말이 뭐냐면요. 어린이와 백신 개인적으로 그 접종을 못 받는 사람들, 뭐 종교적인 이유가 됐던 건강이 됐던 그런 사람들은 크루즈 여행을 하지 못하도록 차별하는 것이다. 차별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루즈 회사에서는 일단 그 고소를 한번 했지만 마지막으로는 뭐 고소를 해서 승소하지 못하면 플로리다주에서 출발하는 뭐 그런 그 크루즈선을 띄우지 않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도쿄올림픽입니다. 물론 도쿄올림픽을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뭐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승인을 했을 때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는데 이제 올림픽 개막식 23일입니다.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많은 전문가들이 더 전보다 강하게 걱정을 합니다. 슈퍼 확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죠. 세계 각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비해서는 강한 규제, 강한 프로토콜 같은 것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선수들 날마다 뭐 테스트를 해야지 되고 뭐 과학적으로는 이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뭐 30분마다 한 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본인이 있는 곳에 통풍이요. 그런데 이 도쿄 올림픽이 개최지로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숙소 등을 마련을 하고 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상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적합한 통풍, 환기 시스템이 완전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 올림픽이 치러진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각 나라에서 온 선수와 스태프과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스태프들만 하더라도 각 나라에서 왔잖아요. 물론 국제올림픽위원회는 그 올림픽위원회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부 100% 스태프들이 그 백신 접종을 받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오는 그런 관계자들은요, 대표들도 그렇고 백신 접종이 85%밖에 안 됐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대규모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그 까다로운 그 구석구석에서의 어떤 그 구멍 뚫림 같은 것이 여기에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실내에서 치러지는 종목이 있잖아요. 뭐 체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는 또 선수고 일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만 하더라도 몇만 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또 버스 기사도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를 일을 하는데 자원봉사자들도 이 사람들은 완전히 지금 뭐 선수촌에서 선수들과 같은 규정의 그러한 환경에서 잠을 자는 게 아니죠.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비슷한 사람과 일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까다로운 규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 끝나고 집에 가서 쉴 때는 전부 또 다른 보통 사람들과 도쿄가 지금 얼마나 확산율이 높아요. 그런 그 똑같은 환경에서 잠자고 나온다 하니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을 스마트폰의 뭐 앱으로 연결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지만 바이러스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공기처럼 가볍고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 행로를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일본도 전체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19%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은 12살에서 15살 사이에 그 사춘기 청소년들의 접종률이 가장 낮아서 25%거든요. 일본은 전체적으로 나이 드신 분 뭐 다 합쳐도 19%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 하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이라도 지금 뭐 도쿄 올림픽 쪽에서 다시 슈퍼 확산이 돼서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그 밖에 다른 나라로 퍼지던 그렇지 않던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들도 또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이제 라스베가스 같은 곳이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 나오는 것을 보니까 라스베가스의 의료진들이 백신 접종을 받았어도 이게 또 걸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은 백신 접종이 100%다 접종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뭐 미국의 어떤 주처럼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면 우리 병원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규정이 모든 병원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가면 완전히 확산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일반인들도 느슨하게 여러분들 마음 드시지 마시고요. 아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척 무서워했을 때, 잘 알지 못했을 때 조심했었던 그것과 똑같은 생활 습관을 유지를 해야지 되는 게 정답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우리 가족 면역 충전 프로젝트는 한국 홈쇼핑에서 즐기세요.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며칠 전에 그 한국일보 그 미주 본사에서 짧게 보도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일리노이주가 시카고가 있는 윈드 도시, 요즘은 바람보다 더 강한 게 일리노이에 왔다고 하던데, 어쨌든 그 일리노이가 미국 50개 주에서 최초로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해서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도록 그 규정을 했는데, 역시 그 자세히 그쪽에서 전하고 있는 뉴스를 보면은 이런 일들이 이래서 이루어졌구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게 되는가? 이런 것을 볼 수 있고요. 뭐 그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투표 제한법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한 얘기, 행보를 미국보다 미국 밖에서 유럽에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고, 그리고 물론 그것도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만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할 말하고 그 자리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할 말하고 몇 년 기다렸더니 또 아주 또 다른 직업에 있어서의 의미가 있는 그런 기회가 오더라 하는 얘기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주리주가요. 한 달 전에 비해서는, 한 달 전 똑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지금 바이러스 확산율이 181%가 올라갔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릴 때는 150%, 158%였나요? 그랬는데 지금 레이티스트 케이블 뉴스에서 보도하는 것 보니까 181%. 이게 아무래도 150%에서 181%, 그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그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무엇보다도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이 되죠. 그리고 그분들이 다른 분들께 또 옮길 수도 있는, 이게 참 딜레마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요. 일리노이주가 이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공립학교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에이시안 아메리칸 역사, 에이시안 아메리칸 히스토리를 가르치게 되거든요.
이게 왜 시작이 됐냐면 뭐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 쿵후 바이러스, 차이니즈 바이러스 이렇게 부르다가 반아시아 정서가 있었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놀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밖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이게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결국은 그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미국에 언제부터 와서 살았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문화도 좋고 또 어떤 차별을 받았는가까지도 교육을 시킨답니다. 그러면 서로 학생들끼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자라서 사회에 나와서 또 그 아시안 아메리칸들과 함께 아시안 아메리칸이 아닌 학생들이 일을 할 것 아니겠어요. 이게 민주당 주지사이기 때문에 더 쉽게 가능을 했고 최종적인 서명을 하니까요. 그리고 누가 발의를 했는가. 로열라 법대를 나온 차이니즈 아메리칸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1920년대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자녀분이 뭐 5분인가 한데 뭐 의사도 있었고 화가도 있고 뭐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일리노이주의 하원 의원인데 제니퍼 공이라는 의원인데 포틀랜드로 할아버지의 할머니가 조부모가 포틀랜드로 오셨어요. 1920년대. 그래서 뭐 포틀랜드 캘리포니아 가까우니까 뭐 그때 중국 사람들이 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지금 미국에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오는 사람들이 미국 백인들이 하지 않는 이 일을 돈을 조금 받고 하는 그 같은 일을 했죠. 중국 이민이 먼저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그다음에 이제 뒤에 조금 일본계와 중국계가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고 난 뒤에 한국계가 왔는데 지금 이 그 차이니즈 아메리칸 정치인이 본인이 로열라 법대에서 교육을 받을 때 처음으로 차이니즈 아메리칸이 그 미국에서 차별받은 역사 그리고 차이니즈 아메리칸은 한때 뭐 철로 놓고 샌프란시스코 이쪽에 그럴 때 돈을 너무 받고 어느 정도 받고 그리고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니까 다른 뭐 백인들이 또 시기하고 해서 차이니즈 아메리칸을 이민 못 오도록 노동력 실컷 써먹고요. 금지시켰던 적이 있는데 그걸 본인은 로열라 법대에 가서 처음으로 알았답니다. 추방까지 시켰었잖아요. 뭐 1800년대에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또 2차 대전 때 일본 사람들을 뭐 미국에서 태어났는데도 다 수용소에 가두고 이런 것을 그때 좀 본인이 자세히 알아서 이번에 쿵후 바이러스가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이걸 알고는 이 사람도 2선밖에 안 돼요. 법안을 발의를 한 거죠. 에이시안 아메리칸 정치인들은 의회에서 이런 것을 해야지 됩니다. 백인들의 뒤치다거리를 할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해야지 되는 거죠. 이런 의원들이 존경받습니다. 존중받습니다. 뒤치다거리 해주면요. 자신들의 인종 힘들게 하고 무시당하죠. 장기적으로는. 물론 뭐 일정 부분은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조부모 또 자신의 뿌리를 생각을 하고 이건 안 되겠다. 지금 이런데 또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일이 있고 해서 발의를 했고 그리고 서명을 한 주지사도 민주당 주지사 그 제이 로버트 프리처 주지사가 아주 기꺼이 서명을 했는데 이 사람도 이제 주의식인데 주의식에도 미국에서 차별을 얼마나 오랜 동안 받아왔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예요. 네트 자산이 뭐 한 34억 달러 정도는 되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이 얘기하는 자산보다 훨씬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시안 아메리칸의 경험과 그들이 이 땅에 기여한 바를 어렸을 때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왜 이제 시작하지? 이럴 정도의 분위기가 돼서 내년부터 지금 가르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상원에서는 이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원에서는 108대 10 반대한 의원들은 전부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는데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육을 로컬에 맡겨야지 왜 주정부에서 이것을 하는가?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교육을 로컬에 맡겨야지. 로컬에 맞는 교육이 있겠죠. 저희 뉴스 보도 같은 경우도
로컬에 맞는 그것을 보도를 하고 전국적인 내용을 많이 보도를 하고 하는 그런 게 있고, 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이민법은 연방법이지만 나머지는 그 주에 따라서 시에 따라서 시의 조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법적인 역할을 하는, 그래서 다 다르지만 이런 뭐 역사에 관해서 우리와 같이 사는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시카고 일리노이에만 있고 시카고의 다른 도시에는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해서 이제 공화당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상원에서도 만장일치가 된 데는 인도계 의원이 가르쳐야지 된다. 에이시안 아메리칸의 역사를 우리 주에서 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AAPI, 그 한인이 무슨 라스트 네임이 조인 그분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혐오 범죄를 막으려는 그런 단체에서 2020년 팬데믹 이후에 지금까지 6,600건의 에이시안 아메리칸 혐오 범죄가 일어났다 하는 것 발표를 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기침하고 너 코로나 바이러스나 걸려서 어떻게 되라 하고 침도 뱉고 아니면 경멸하듯이 피하고 기분 나쁘잖아요. 말로 또 하다가 손으로 폭력을 하고 어린아이들도 상처를 이 기간 동안에 많이 배웠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요. 지금 이 중국계, 일본계, 미국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때로는 중국계와 일본계와 마이너리티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합쳐야지 되는 거죠. 중국과 인도가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경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하고 어느 부분은 좀 적대시하는 게 있죠. 그 사이에서 미국이 이제 인도를 중국 편으로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국가 대 국가로서는 있지만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서 살 때는 한 단일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코스모폴리탄적인 뭐 좀 세계적인 시각이 있고 필요에 의해서도 우리가 같이 힘을 합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일리노이주 하원에서 중국계 의원, 상원에서 인도계 의원, 주지사 유택에 합쳐서 소수 인종에 관해서는 이것을 차별받은 것 드러내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그게 나쁜 거구나 느끼게 하고 또 기여한 바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구나. 패션도 요즘 다양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 요즘 일리노이 쪽에서 제가 발행되는 신문을 보고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대한 폭행이다. 투표를 힘들게 하는 지금 공화당이 이미 만들고 있는 법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이 제일 와닿는데 Have you no shame? 부끄럽지 않으세요? Have you no shame?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어떤 형태로든 어느 정도의 모든 투표뿐만이 아니라 매사에 잡음이나 불안전함이 있지만 의도 자체가 투표를 쉽게 하느냐, 투표를 어렵게 하느냐인데 물론 이것은 민주당이 소수인종의 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다른 소수인종 그래서 이런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다른 인종의 투표 그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도 분명히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죠. 민주주의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 자체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투표율이 높아져야지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그리고 때로는 다수의 의견이 틀릴 수도 있어요. 법으로 어떤 대통령을 뽑는다던가 어떤 법을 만들어 놓는다던가 해서 그 다음에 조금 경솔했네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 다음에 수정을 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죠. 캘리포니아주에서 한때 이민자에 대해서 굉장히 혹독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켰고 그것이 나중엔 캘리포니아에는 맞지 않는다 해서 나중에는 다시 그것을 돌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정치인에 대해서는 구태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역 정치인이나 아니면 대통령까지 많이 오바마에게 투표했다. 오바마에게 실망해서 트럼프에게 투표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런 트럼프에게 실망해서 또 바이든에게 투표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것은 각자의 그것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투표권 보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투표를 특히
소수인종,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포함한 소수인종이 하기 힘들게 만드는 의도가 중요한 거죠. 결과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런 의도를 갖고 그런 법을 만드는 여러분들, have you no shame? 부끄럽지 않으세요? 어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21세기의 짐 크로우 폭행이다. 그 흑인들 투표하지 못하도록 한 그런 것이고요. 현재 17개 주에서 28개의 투표 제한법이 통과가 됐고 그 밖에 지금 뭐 심의하고 있는 것은 수백 개예요. 펜딩된 것이 한 4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표를 다 훔쳐갔어. 바이든이. 그래서 대통령이 된 거야.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군요. 비미국적인 일이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남북전쟁 이후에 가장 중요한 미국 사람들에게 테스트인데 남북전쟁이라는 게 결국은 내분이잖아요. 내전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공화민주가 팬데믹에 있어서도 이 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테스트다 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남북전쟁 당시에도 남과 북이 뭐 노예제를 폐지해야 된다, 노예제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총칼 들고 말 위에서 막 싸움을 하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같은 민족인데 상대를 죽이려고 하고 이랬을 때조차도 의사당에 쳐들어가서 그런 일, 기물을 부수고 의사당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런 것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분은 굉장히 주목이 됐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네요. 아직 젊어요. 제프 브레이크라는 애리조나주의 연방 상원 의원이죠. 말하자면 지금 바이든 현 대통령의 동료이기도 했습니다. 2선 12년은 했으니까는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의 처음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굉장한 극단적인 것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특히 말에 있어서의 신뢰도가 없음을 넘어서 거짓말을 밤보다 더 많이 했죠. 하루에 뭐 10번 이상 한 적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공화당이 여기에 동조하면 안 된다. 이걸 우리가 이러다가는 우리 지금의 공화당 다 어떤 그 개념 같은 것은 다 사라지고 만다라고 하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엄청 비난받고 본인이 재선에 출마해도 애리조나주이기 때문에 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처음에 존 맥케인 숨지기 전에 이 제프 브레이크와 존 맥케인이 연방 상원 의원이었잖아요. 주마다 2명이 있으니까 본인이 질 걸 알고 아예 깨끗하게 그 사임을 합니다. 이 사람은 부자예요. 뭐 일반 돈 아주 없는 정치인처럼 여기서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 다 먹고 살아야 돼. 그런 것에서부터는 자유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싸라게 정말 죄송합니다. 아주 그냥 깔끔하게 그만두고 몇 년을 지냈죠. 2018년도에 은퇴를 했으니까 지금 2021년 3년이 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관계위원회에 함께 있었어요. 이 사람 하원에서도 외교관계위원회에 있었고 상원만 이선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드 크루즈 같은 사람처럼 하원 안 거치고 상원으로 쑥 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원에서 외교관계위원회에 있었고 터키라는 나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토 회원국이고 그런데 유럽 국가와 여러 가지 다른 것을 보이고 또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의 그 독재성 그런데 그 같은 독재성을 트럼프 전 대통령 굉장히 좋아했고 에르도안 전화 통화 한번 하고 에르도안과 전화 받고 나서 시리아에서 미군 철군한다 했었고 그쪽에 이제 쫙 그 테러리스트들이 다시 많아졌고 한 것 아니겠어요? 이 에르도안을 너무너무 노련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다루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화당이지만 민주당 대통령이 제프 브레이크라는 공화당의 전 애리조나주의 연방 상원 의원을 터키 대사로 지명을 했습니다. 뭐 별일 없으면 터키 대사 일을 맡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정치적인 지명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 사람이 능력은 있는 사람이지만 공화당이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싫어했었던 사람이고 아주 중요한 대사 포스트에 앉혔으니까 정치적인 지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 켄트 돌
록다운이라는 직업이래요. 직업이 아니라 직업 외교관은 이 몰도바의 대사에 또 지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성과 이러한 그 전통적인 그 미국 국무부에서의 어떠한 것을 동시에 가지고 간다는 것이 읽혀집니다. 처음에 전임 그 행정부에서 첫 번째 국무장관이 외무장관이잖아요. 렉스 틸러슨이라는 오일 회사 CEO를 갖다 앉혔고, 그 오일 회사 CEO는 뭐 기자회견 하는 것도 싫어하고, 대통령이 국무부의 예산을 30%나 깎는다고 하는데도 that's okay 라고 해서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나중에는 나는 이 사람과 일 못해 하면서 대통령 바보라고, 요즘 모란꽃 정말 예쁘게 폈던데요. 그 모란이랑 발음이 똑같은 그 모런, 그 바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하잖아요. 그 뒤에 온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CIA에서 1년 정도 국장하다가, 이 마이크 폼페오도 아주 정말 인구 작은 시골 도시의 연방 하원 의원 하다가 트럼프 시대에 발탁이 됐는데, 아무도 경험 있고 하는 사람이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CIA 국장하고 국무장관 됐는데, 렉스 틸러슨이 없앤 건 내가 다 가져오겠다 하고 그러지 못했어요. 이제 그 마이크 폼페오도 사실 본인이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그 본인 그 외무장관 관저 같은 데서 파티를 무척 많이 했고요. 그런 것으로 지금은 이제 확 그 줄어들었는데, 그의 영향력이나 발언력이 이러한 국무부의 전통을 지지한다. 국무부 사람들을, 오래 거기서 일을 했었던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직업 외교관을,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그 국무부의 포스트, 몇 군데 포스트에 또 바이든 그 대통령이 앉혀놓는 이런 일.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본인 자신이 외교관계위원회에서 일을 했고, 또 부통령으로서도 일을 했기 때문에 외교 관계에 대해서, 또 국가의 그 국무부라는 그 정부 부처의 어떤 움직임, 그들의 그 사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뭘 좀 아는 거죠. 잠시 뒤에 또 다른 그 의회의 움직임,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왜 안 하나?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아들이 또다시 구설수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그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충분히 할 만한 일이 생겼거든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것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만, 한 나라의 그 예산은 한 가정의 예산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전합니다. 3조 5천억 달러 10년 동안의 예산안, 그리고 이 예산안도 지난번에 경기부양책과 마찬가지로 공화당의 도움 없이도 통과될 가능성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연방 상원 의원 50명이 전부 예스를 하면은, 그런데 여기서 포커스를 두는 것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세금 감면하고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 주고, 그 밖에 사람에 관한 기간 산업, 헬스케어, 덴탈, 그러니까 치아하고 시력하고 청력을 더 많이 도와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건강보험에서.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이 강하게 주장을 했었던 겁니다. 버니 샌더스 의원은 3조 5천억 달러가 아니라 6조 달러를 주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부 지역 산불 좀 봐라. 이거 뭐 해야지 돼.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고요. 스몰 비즈니스나 1년에 40만 달러 미만을 버는 사람에게는 세금 인상 안 한다 하는 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모든 예산안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 건데 하고 질문을 하잖아요. 디테일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1년에 40만 달러보다 못 버는 사람에게 세금 인상은 없다는 것을 딱 그 명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지금 안 하고 실업수당 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을 왜 안 하는가 이유를 물어봤더니 한 13.8%, 약 14%가 차일드 케어, 우리 아이 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리고 13%가 많습니다. 세 가지 이슈인데 코로나 19이 아직도 조금 그 위험하다고 느껴져서, 그리고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실업수당으로 충분히 나는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은 뭐 나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이게 각각 13%, 그 밖에 뭐 12%, 11, 10 뭐 이렇게 되는 게 전부 돌아가더라도 뭐 벌면 뭐해? 충분하게 그 생활비가 안 나오는데, 그런 이유가 12.1%,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참에 좀 고려를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재택근무를 허용하지 않아서 내가 직업을 바꾸려고 다른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족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일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충분히 융통성이 없어. 그리고 어떤 건 너무 많이 일을 해야지 돼. 일하는 시간이 길어. 어떤 분은 일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등이라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실업수당으로 살아가기 충분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은 180만 명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초대된 사람들만 이 그림을 본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 그렇게 그 이슈가 됐었던 우크라이나 가스 회사의 컨설턴트로 일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직업 황하로 지금 입장을 바꾸고, 그러니까 인생 경로를 바꾸고 있는데, 원래 대학교 졸업해서 아이빌리그 대학교 나와서 형은 뭐 깨끗하게 검사하고 깨끗하게 멋지게 산다고 하고 돈을 이 동생이 많이 벌었어요. 그때부터 컨설팅을 했는데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 그 문제 벌써 지난번에 그 스캔들 때문에 해서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이제 처음으로 파는 거예요. 로스앤젤레스에서 몇몇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뉴욕에 있는 갤러리에서 파는데, 이게 대통령 아들인데 뭐 이거 뭐 값을 그 갤러리에서 뭐 7만 5천 달러에서 50만 달러까지 책정을 했대요. 근데 이것은 정부에서 뭐 어떻게 해주는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하고, 갤러리의 그 갤러리 주인이 화장 주인이래요. 화랑 주인이 이제 조지 그 borges라는 분인데, 화랑 주인을 뭐 갤러리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갤러리스트가 다 정하는 거다. 우리 백악관은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니 대통령의 아들이 아니라면 처음 전시를 하고 처음 그림을 파는데 무슨 7만 5천 달러, 무슨 뭐 최고 50만 달러까지, 그게 말이 돼 하면서 이거 특혜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원래 컨설팅 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이 직업이 있으니까 컨설팅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지 되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쿠바와 그 IT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눌려 있습니다. 작은 그 캐리반 국가들인데요. 뭐 마이애미에서 비행기 타면 한 2시간이면 간다고 하죠. 역사적으로 미국이 많이 개입을 했었고, 그런데 플로리다주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쿠바계 지난번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많이 투표를 했었잖아요. 힐러리 클린턴 때는 힐러리 클린턴이 가져갔는데, 지금 그 쿠바에서 못 살겠다, 뭐 약도 없고 뭐도 없고 해서 시위를 하는 게, 시위하다가 사람들이 뭐 100몇십 명이 행방불명됐고 사망한 사람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공화당이 저 공산주의 국가, 미국이 강하게 개입을 해야지 된다, 강하게 개입을 해야지 돼 라고 얘기하고, 이 또 민주당에서는 왜 쿠바 아바나에 무슨 대사관도 설립하고 오바마 시대 때 그랬잖아요. 약간 그런 것을 지켜가야지 되는데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IT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기 너무 개입하지 말아라 하는, 정치적으로 사람들마다 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개입을 해야지 된다, 개입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수위를 조절하는가. 그런데 물론 여기에는 그 정치적인 압박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인 철학 같은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해야지 되는데, 여전히 아무튼 바이든 대통령의 그 보좌진은 IT에 대해서도 직접 개입하는 것을 상당히 그 조심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 암살된 IT에 대해서도
그래서 아마 또 며칠 있으면은 쿠바와 IT에 관한 그 미국 정부의 조금 더 다가서는 정책 같은 것이 발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우리 가족 면역 충전 프로젝트는 한국 홈쇼핑에서 챙기세요. 한국 홈쇼핑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지금 그 쿠바의 경우는 30년 만에 그 최대의 시위라고 하는데 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뭐도 없고 물가는 또 이게 뭐냐고 어느 정도까지는 미국이 제재했었던 것 이런 것을 쿠바 정치인들도 많이 활용을 했었죠.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이게 많이 깨진 거예요. 팬데믹이 일어나니까 또다시 뒤집히고 그러면서 또 하나의 그 공산국가를 생각을 하는데 나라는 나라인데 북한은 쿠바만 못한 거죠. 국민들이 이렇게 시위도 할 수 없는 국가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오버랩이 됩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